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으로 팔자 고친 40대 여성입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반반한 얼굴로 연애 경험이 많았던 남편과 달리 제겐 남편이 첫사랑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잘생겨서 그런지 제가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저렇게 잘난 남자가 나랑 결혼했지라는 못난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남편의 전 여자친구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놀란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렇게 많은 여자 중에 나를 만나 결혼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오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가장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잘 낳아 내조를 잘할 것 같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아내의 기능만을 생각하고 한 답이었는데도 저는 그 많은 여자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어리석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잘 돌보며 남편 내조를 잘하려고 큰 노력을 했었어요. 시댁도 인물 유전자가 대단해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반기시진 않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신우까지도 어디 가서 인물 좋단 소리 들을 만큼 잘났었거든요. 나는 선웅이가 김희선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아유, 김희선이 뭐예요. 저는 전지현은 데려올 줄 알았는데요, 뭐. 당시엔 시할머니도 계셨는데 신혼여행 후 돌아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농담처럼 그런 말씀도 하셨죠. 다른 데선 평범한 축에 속한 저도 남편 인물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고 생각해서 바보처럼 대꾸도 못했어요. 인물이 그렇게 대단하냐 싶겠지만 누가 봐도 첫 만남에는 네 남편 왜 그렇게 잘생겼냐 알던 사람도 참 인물 하나는 기가 막히단 소리가 꼭 나왔으니 남편도 시댁도 자부심 가질만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뒀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한때는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밑에서 아들 둘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그럭저럭 10년을 살았어요. 아이 태어나고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임신한 저를 앞에 두고 기가 막힌 말씀도 많이 하셨죠. 선웅이 저것만 닮아야 하는데 연주 닮아 나오면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게 말이야. 오빠 인물을 닮아야 나중에 연예인이라도 해서 먹고 살 텐데. 새언니 닮았다간 괜히 이도저도 아니면 공부만 죽어라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그애 대신 낳아준다는 인물 좋은 여자 찾아서 부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 대리모? 이세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할지도. 어머, 언니, 농담이에요, 농담. 언니 표정 좀 봐. 그래, 얘 그냥 하는 소리지. 너도 걱정될 거 아니냐. 괜히 너 닮은 애 나왔다가 나중에 애한테 원망 듣는다. 친정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때 반박이라도 해야 했는데 괜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등신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들 둘이 저와 남편을 적당히 섞어 나왔는데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참 귀엽고 인물이 좋아요. 그런데도 시댁에 가면 늘 하는 소리가 인물이 좀 아쉽다. 선웅이 저건 어렸을 때 밖에 데리고 나가면 누가 데려갈까 함부로 데리고 나가지도 못했다. 그런 소리였죠. 저도 엄마인지라 벨도 없이 저한테 그런 소리 할 때는 참아지더니 자식들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하니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10살도 안 된 어린애들 둘을 앉혀놓고 인물 품평하듯 남편 어릴 적과 비교질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제 자식들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거리를 둬야겠다 싶었어요. 가까운 거리 살면서 전처럼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찾지도 않으니 황당하게도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정인이 애미, 너 바람 났냐? 네? 바람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뜸할 수가 있어? 연락도 안 하고 자주 오지도 않고. 엄마, 언니가 오빠랑 살면서 바람이 가당키나 해? 맞네. 선웅이 쟤랑 살면서 어지간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을 텐데. 진짜 언니 양심 챙겨야 돼요. 오빠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나는 오빠 덕에 올케 언니한테 명품 가방이라도 받을 줄 알았다니까.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니 기가 막힌 건 바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났다는 겁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데리고 와 집으로 오는데 웬 파란 스포츠카에서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석에 있다 내렸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운전석으로 가 차를 끌고 사라지더라고요. 보자마자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건 남편이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를 꽉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애들도 그 모습을 봤고 저는 애들 생각해 그 자리에서 동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태연이 다가가 물었죠. 뭐야? 아이, 깜짝이야.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누구냐고, 저 사람. 아, 있어. 정한이 정인이 유치원 갔다 왔어? 남편은 집 앞에서 저를 만날 줄 몰랐다는 듯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아무렇지 않게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들켜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머저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이 많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렇게 화려한 외간 여자차를 타고 나타나서 포옹했겠어요. 그렇게 화려한 외간 여자차를 타고 나타나 포옹했겠어요. 그날 밤 애들을 재우고 추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뻔뻔하게도 오리발을 내밀었죠. 당신 바람 피워? 바람? 야, 내가 바람을 피울 거면 진작 피웠지. 애 둘을 낳은 마당에 뭐하러? 그리고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집 앞에서 그렇게 했겠냐? 당당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친구 동생이고 20대야 20대. 차 좋길래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 해서 운전해본 거야. 그럼 왜 안 하죠? 왜 친구 동생을 안아주고 보내냔 말이야. 걔가 미국에 오래 살아 그게 인사야. 촌스럽기는. 네가 뭘 아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그때는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의 바람도 이혼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전날까지도 애들 방학하면 휴가 어디로 갈지 의견을 나누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이혼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일 같았고 남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불안은 사실이 되었고 남편은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후 다짜고짜 이혼을 요구했어요. 10년이면 살 만큼 살았잖아. 딱 좋을 때 헤어지는 것도 애들 보기 좋은 거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때 그 여자야? 그 여자가 당신 이혼하고 오면 같이 살재? 결혼하재? 그래, 그러자더라. 솔직히 처음엔 그냥 친구 동생이었는데 너도 봤으니 알 거 아니냐. 신디는 인물도 좀 되고 아직 아가씨라 그런지 몸매도 좀 되고.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애 아빠야. 곧 40인데 그 여자 20대라며. 어떤 정상적인 20대 여자애가 곧 40 바라보는 애 딸린 유부남을 만나. 정상적인 20대 여자애? 너는 그러니까 걔가 미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걔가 그러제 애가 있어도 상관없고 지 오빠랑 나이가 같아도 상관없다는데 네가 뭔데 정상적이니 뭐니 하는 말로 우리 사랑을 깎아내려? 뭐, 사랑? 남편이 원래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놀라고 황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했던 건 알지만 결혼 후에는 여자 문제로 속썩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 시댁의 그 인물 괄시에도 애를 낳고 살았지 여자 문제까지 있었으면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같이 살았겠나요.
거기다 남편이 그 어린 여자에게 홀라당 빠져버린 이유가 여자 인물뿐만이 아니라 재력이었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봤던 그 파란 스포츠카를 남편이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고 명품 시계에 지갑에 온갖 물량 공세를 했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다고 한들 자기보다 10살 가까이 나이도 많고 애까지 딸린 유부남인데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혼은 아니다 싶었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도움이라도 받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댁도 이미 그 물량 공세가 들어갔는지 시어머니는 못 보던 명품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게장 좋아하시잖아요. 게장이랑 알타리 좀 담가왔어요. 게장? 너는 애들 키우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뭘 이런 걸 다 해오니? 어머니, 정한 아빠 좀 말려주세요. 애들이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아빠 없이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아휴, 너네 부부 일을 왜 나한테까지 와서 그래? 같이 사는 와이프가 설득 하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엄마, 나왔어. 신디가 준 그 가방 있잖아. 진짜 우리나라엔 없는 거래. 애들이 막 부러워서. 언니. 아가씨, 신디라니. 설마 아가씨 그 여자 만났어요? 그 가방도 그 여자한테 받은 거고? 아이, 그게 주니까 받았죠. 언제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 받아봤나? 뭐 저만 받은 줄 알아요? 엄마, 저 반지도 신디가 해준 건데.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어머니, 어떻게 정한 아빠가 바람난 여자한테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정한이 정인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러게 진작 엄마한테 명품도 좀 선물하고 돈 좀 쓰지 그랬어요? 안 그럼 엄마나 내가 이깟 물건에 넘어갈 리가 있나? 정한 아빠 외벌이에 그런 비싼 선물을 어떻게 해요? 저도 없는데요. 그래도 저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잖아요. 때마다 이렇게 두 분 좋아하시는 게장도 담아오고 며느리 도리 안 한 거 있어요? 이깟 게장이 뭐 얼마나 한다고? 차라리 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비싸고 폼나는 거 하나 주는 게 좋다. 뭐 대단한 거 준다고 유난이야? 따지고 보면 어디 너가 우리 선웅이랑 어울리기나 했어? 내내 아깝다 10년 살아도 아깝다 싶었는데 이제야 채짝 만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 게장 같은 걸로 뭘 대단한 것이기나 했다고. 에이! 시어머니는 느닷없이 제가 가져온 게장을 싱크대에 엎어버렸고 저는 너무 놀라 그걸 막으려고 손부터 나갔어요. 손에 간장이 철철 넘치며 개가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소매가 젖고 옷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다고. 솔직히 언니 시집 올 때 뭐 해온 거 있어요? 인물이 별 볼 일 없음 가진 거라도 있든가. 아무것도 없이 온 시집에 이 꼴 저 꼴 다 보는 건 각오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 인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걸로 밥 벌어 옵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어디 모델을 한 것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옆에서 인물 좋은 남편 데리고 산다. 그 말 하나 듣자고 이런 처우를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10년을 가족으로 살았으니 내 편이 되어줄 거란 기대했던 제가 멍청했죠. 남편은 이미 마음이 뗀 지 오래였고 아들 바보 소리 들을 정도로 아들들을 좋아했던 남편은 애까지 포기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뭔데? 집? 차? 다 가져가. 다 준다잖아. 애들 양육권? 가져가. 친권도 원하면 다 줄 테니까 제발 가져가고 이혼 좀 해달라고. 뭐, 친권? 지금 당신 그게 무슨 말인지나 알아? 애들 아빠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거야.
당신한테 정한이 정인이 겨우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돼? 날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애들도 버리겠다는 거냐고. 이제 나도 좀 내 인생 좀 살자. 앞으로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네 남편, 애들 아빠로만 살아야 돼? 그럼 내 삶은, 이 조선웅이 삶은 언제 사는 건데? 다 그렇게 살아. 당신 부모도 그랬고 내 부모도 그랬듯이 다 그렇게 산다고. 주변을 둘러봐. 부모가 자기 인생이 어딨어? 다 자기 자식한테 책임감 가지고 사는 거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스탠드를 집어던졌고 스탠드 전등이 거실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방 안에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겁에 질린 첫째 아들이 울면서 방문을 열어 그 광경을 모두 봤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서러웠는지 뛰쳐나와 자기 아빠를 보고 서럽게 울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나 필요 없어? 나랑 정인이도 필요 없어?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야? 아이씨, 뭐야. 남편은 분통은 터지는데 차마 자기 아들 보고 모진 소리는 하기 힘들었는지 혼잣말하듯 욕설을 내뱉곤 그대로 나가버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남편이 집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경기하듯 뛰쳐나와 자기 아빠 다리를 붙드는 겁니다. 안 돼! 아빠 안 돼! 가면 안 돼! 야, 이거 나. 조정아, 놓으라고.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나가지 마세요. 제가 애들한테 그 꼴 보여주기 싫어 최대한 말로 끝내려고 했던 건데 기어이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말종 같은 놈은 자기 자식한테 대못을 박더군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린아들을 두고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고요. 화가 나서 첫째를 남편에게서 간신히 떼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저런 짐승 같은 새끼랑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요. 다행인 건 남편은 정말 하나도 미련 없다는 듯이 집, 차, 양육권, 저와 결혼에 얻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혼 조정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냐는 물음에 그곳에 있던 분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후회 안 사실이지만 상간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이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시 결혼은 없다 못 박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도 포기했고 면적 교섭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 하나면 한동안은 친정에 기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 탓을 하든 하며 어떻게 되는 대로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두 아이를 혼자 책임지게 된 엄마였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집이 있었으니 당장 벌이를 위해 일자리부터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운 좋게도 가끔 연락하고 있던 전 회사 부장님께서 제게 적합한 자리가 있다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전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도움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마. 내 밑에 있을 때 연주 씨 일 얼마나 잘했어. 내가 그거 믿고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잘하라고. 혼자 사내 아이 둘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마음 단단히 먹고 약해지지 마. 아이 둘 데리고 사회에 나가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시려 한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도 도움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새로 들어간 곳에서도 애엄마의 경단녀라고 색안경 끼고 볼 줄만 알았는데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니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산 세월이 길다 보니 사회생활에 자신감도 없었고 그 재미를 잊고 살았는데 일이 어찌나 즐겁고 하루하루가 생기가 넘치는지
왜 이제야 일을 했나 했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전 남편의 뜻이었어요. 저랑 결혼한 것도 조강지처처럼 집에 들어앉아 능력으로 남편 기죽이는 일이 없이 내조 잘할 것 같아서였다고 했으니까요. 처음 몇 년간 아이들 하원은 친정엄마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애들 혼자 키운다는 이야기를 했을 땐 밤새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엄마는 제가 지내는 걸 보며 괜한 걱정을 했었다고 했죠. 이럴 줄 알았음. 진작 조서방이랑 이혼하라고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말렸나 싶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너 요즘 얼굴이 얼마나 폈는지 알아? 젊어졌단 소리 안 들어? 난 요즘 널 보면 너 대학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 그때 너 얼마나 날아다녔는데. 뭐? 엄마는? 그건 좀 오바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대학 이야기가 나와? 그만큼 얼굴이 좋아졌다는 거지. 내 딸이지만 참 장하다 싶어. 이혼하고도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으면 진짜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미련 안 두는 건데. 엄마 말씀대로 저는 이혼하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린 케이스였어요. 뭐라든 왜 그렇게 운이 잘 따라주지 할 정도로 일이 술술 풀렸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2년 차에 연봉도 크게 올랐고 늘 달고 살던 위장염도 말끔히 나았어요. 다만 아이들한테는 언제까지나 죄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혼 가정 아이들은 빨리 철이 든다지요. 저는 애들은 그 나이대에 맞춰 커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특히 첫째가 부쩍 자라 철이 든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자기도 아직 초등학생이면서 바쁜 저를 대신해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동생을 다 챙겼거든요. 둘째야 너무 어려 기억이 많지 않았지만 첫째는 이혼 과정을 고스란히 봤으니 말은 안 해도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정환아, 이번 생일 선물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없어.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그래도 가지고 싶은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게임기 사줄까? 괜찮아. 게임하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하면 돼. 나 게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닭백숙 먹으러 가자. 한창 가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에 자긴 가지고 싶은 게 없다며 자기 생일날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닭백숙을 먹으러 가자는 애였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욱 분발해야 했고 빨리 돈을 벌어 아이들 대학까지 안정된 자산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죠.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찾아온 행운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지 4년 차에 돌아가신 할머니 꿈을 꾸고 홀린 듯이 산 복권이 무려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제가 평생 갖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세금을 공제한 후 17억가량 되는 돈이 통장에 찍혔는데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 달가량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상가가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사고 부모님께 오빠 내외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 신신당부하며 차를 사들였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현금 여유까지 있으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돈이 있으니 사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등바등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되고 혼자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죠. 그래서 쉬는 날 운동하면서 몸매도 좀 관리하고 한 푼이 아까워 가지 않던 미용실에 가서 주기적으로 염색도 하고 머리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안 그래도 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로또 당첨 이후엔 얼굴이 시간을 거꾸로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연주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요? 재혼이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재혼할 여유가 어딨어요. 그러지 말고 나 아는 지인 중에 사별해서 혼자 된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봐요. 나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만나는 내내 이상하게 연주 씨 생각이 나는 거야. 인물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 있어요. 그쪽은 애도 없고. 아니에요. 애들도 새아빠 원하지 않을 거고 저도 아직 생각 없어요. 갑작스럽게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회사 동료의 말을 한사코 거절했는데 그분께서는 갑자기 무슨 의무감이라도 생겼는지 애들 키우려면 의지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막무가내셨어요. 왜 주변 사람 중에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자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자신을 전생의 중매쟁이였을 거라고 하며 느낌 오는 사람을 갑자기 붙이곤 했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두 커플이 탄생했었고 주변에서도 자기가 붙여준 사람만 열상은 될 거라고 자신만만이었죠. 한번 얼굴이나 보고 결정해요. 한번 만나서 느낌 별로면 내가 두 번도 안 권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사람 붙여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갔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제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인데도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눈에 반했다거나 바로 재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었고 두 번 만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죠.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두 번, 세 번 이어지고 자연히 남녀 관계로 발전하면서 어느덧 재혼 이야기도 나올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야? 나야, 정환이 아빠. 우리 정환이한테는 아빠가 없는데? 아직도 그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만나자. 할 말 있어. 나는 할 말이 없어. 할 말 있음 지금 간단히 끝내.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애들도 있는데 이혼한 부부가 만나는 게 뭐 어떻다고. 얼굴 보고 이야기해.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새삼스레 얼굴 보고 살 사이는 아니잖아. 빨리 말해. 전화 길게 끌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나 애들 좀 볼 수 있을까? 뭐? 참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봐? 자기 인생 산다고 미련도 없이 친권도 버리고 간 주제에. 그때 내가 뭐가 씌어서. 진짜 미안한데 나 정환이랑 정인이 좀 보자. 사진이고 뭐고 당신이 보내주지도 않으니 애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 면접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건데? 난 애들 보여줄 생각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이딴 식으로 번호 바꿔서 다시 연락하면 내가 번호 바꿔야 하는 수밖에 없어. 귀찮은 짓 하지 말자, 어? 이혼한 지 5년 만의 일이었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자기 자식한테 그 꼴을 보여주고 나갔으면서 이제와 애들 보고 싶단 말을 하나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전 남편 처지가 말도 못하게 안쓰럽게 됐더라고요. 이혼 후 바로 재혼하려 했는데 그때까지도 자기 동생이랑 연애하는 줄 몰랐던 전 남편 친구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 주먹 다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 어떻게 놀았는지 다 안다며 부모에게도 일러 바쳤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까지 반대하고 나서서 재혼은 못하고 4년간 연애만 하다가 여자가 바람이 나 헤어졌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훅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하나도 없어 할 수가 없었는데 증거 잡아 소송해봤자 그 여자한테 돈 몇 푼이 돈이기나 하겠냐고 빈정거리던 전 남편의 표정이 생각나 통쾌했죠. 역시 인생에는 인과응보가 있고 자기가 한 일은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이혼하고도 계속 그 집에서 살던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절대 찾아오는 일 없겠다. 애들 권리도 다 포기하고 간 터라 찾아올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른 퇴근에 둘째 학원에 들러 애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파트 현관에서 전 남편과 둘이 서 있는 첫째를 발견한 겁니다. 첫째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제게 뛰어오더라고요. 당신 뭐야? 애들 보고 싶어서. 아이, 당신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지. 근데 당신 좀 변했네? 전 남편은 자기를 경계하듯 뒤로 빠진 첫째를 바라보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하기사 이혼할 쯤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을 겁니다. 인생에 배신이라는 고달픔이 없으니 얼굴에 주름질 일도 없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 관리도 하고 늘 가꾸며 살았으니 오히려 전보다 나았겠죠. 반면 남편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술로 달랬는지 몸도 많이 망가졌고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인물 어디 가겠나 싶었지만 매력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헤어진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변하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 당신도 뭐 변하긴 했네. 아이, 그러지 말고 나 집에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날도 찬데. 당신이 우리 집을 왜 들어가? 날이 차면 당신 집에 나가. 어딜 들어오겠대?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헤어진 부부여도 애들이 있는 부모인데. 누가 부모인데요? 어? 아빠는 부모가 아니죠. 저랑 정인이 버리고 갔는데. 정환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아이, 당신 뭐라고 좀 해봐. 뭐라고 해. 다른 여자가 좋다고 바람나서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갔다. 그거 모를까봐? 난 끝까지 숨겨주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당신 입으로 다 이야기하고 갔잖아. 엄마랑 아빠라고 해서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뭘? 아니, 그래, 정환아. 아빠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정환이 정인이가 많이 보고 싶어 온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는 하는 거야. 어른도 실수는 해. 사람은 다 실수는 한대요. 근데요, 누가 그러던데 부모가 자식한테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실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다신 아빠 앞에 질척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뭐? 누가 그래? 저는 아빠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쌩안이 먼저 가버렸고 저도 더는 말상대하고 싶지 않아 돌아섰죠. 그런데 아들이 했던 말은 내심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했던 말도 아니고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는데 싶어 집에 가서 물었어요. 근데 정환아, 부모가 자식 필요 없다고 한 건 실수가 아니라는 말 말이야. 그거 누가 한 말이야? 그건 엄마가 놀라서 그래. 정환이 네가 그런 생각할 리는 없고. 할머니가. 할머니? 무슨 할머니? 외할머니가? 아니, 친할머니가. 그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 쪼르면 안 된다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저 모르게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악독한 말을 했지 싶어 노망난 노인네 아닌가 했어요. 당장에 재벌 새며느리 보게 생겼으니 얼씨구나 했겠죠. 엄마, 나는 정말 아빠 만나기 싫어. 아빠가 나 찾아오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어. 이제 중학생이 된 첫째는 그때의 기억으로 큰 상처를 받아 더는 전 남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고 싫고를 떠나 자식이 아빠를 만나는 건 아이들의 권리라고 생각해
고민이 컸었는데 아들이 먼저 싫다고 하니 걱정은 덜게 된 것이죠. 자기 형이라면 껌뻑 죽는 둘째도 자기 형이 아빠를 싫다고 하니 자기도 싫다고 하고요. 자식 버리고 자기 삶을 찾으러 간 전남편의 말로가 너무 고소하고 통쾌하니 삶의 걸림돌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뜻을 제대로 전하니 전남편도 순순히 알겠다고 물러났는데 황당한 건 그 뒤로도 가끔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아침에 하늘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날씨가 좋으니 하늘을 좀 보라느니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선 애들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라느니 별 수작질을 다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도 대꾸한 적 없고 차단해 버린 뒤로는 당분간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실이던 상가 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찾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전 남편을 만난 거예요. 건물주라고 나타난 사람이 저다 보니 남편도 놀랐지만 하필 하고 많은 상가 중에 제 상가에 남편이 계약하러 왔으니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건물주가 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전 남편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저인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곳에서 친구와 술집을 열 생각이었다더군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니 갑자기 눈이 돌아 제게 다그치는데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뭐야? 당신이 이만한 건물이 어딨어? 나 몰래 재산 숨긴 거냐? 야, 이거 재산 은닉이야? 부부간의 재산 숨겨 너 혼자 홀라당 해먹을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참나, 뭔 상관? 당신이랑 살면서 이만한 재산 가질 기회 없었다는 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이게 결혼 전 내 자산이면 어차피 당신이랑 나눠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당신 거 뺏긴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물어? 그리고 행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신이면 다 가지라고 하고 나갔을 거 아니야. 아니지. 당신이 나 몰래 빼돌린 생활비로 주식 투자를 해서 생긴 재산이면 나도 권리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속속들이 다 알아내서 내 권리 찾을 거라고. 당연히 저는 그날 남편과 상가 계약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남편도 상종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보냈죠. 어디서 알아보긴 알아봤는지 그 재산이 이혼 한참 후에 생겼다는 걸 알고 한참 주눅든 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두 번 다시 집 앞에 찾아오는 일 없게 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근데 당신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이 생긴 거야? 참나,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줘야 하는데? 이상하잖아. 당신 기껏해야 이 집이랑 차 가지고 갔고 장인어른한테도 이만한 돈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럼 계속 이상하게 생각해. 말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찝찝해서 그래. 왜? 그 건물에 당신 지분이 1%라도 있을까봐? 다 알아봤을 거 아니야. 당신 돈 1%도 안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준 거니까. 장인어른이 어떡해. 우리 결혼할 때도 3천만 원 해주신 게 전부인데. 잘 사는 거 봐서 주시려고 했나 보지. 내가 우리 아빠 재산까지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혼자 된 딸이 아들 둘 키우는 게 안쓰러워서 해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잠깐만.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비싼 가방 드는 여자 아니었잖아. 없어서 못 들지. 있는데도 안 드는 여자도 있니? 이 가방 선물해준 사람 만나러 간다 왜? 야, 너 남자 만나냐? 아니, 애 있는 여자가 무슨 연애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지랄한다더니 야, 꺼져! 그렇게 모르는 체하고 와버렸는데 전 남편은 그 뒤로 작정한 데 찾아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애들 장난감이며 자잘한 화장품, 케이크, 먹을 것 등 연애 때도 받아본 적 없는 선물 공세를 하며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거죠.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이번엔 어처구니 없게도
친정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거예요. 경찰서에 와 있다는 친정아빠 연락을 받고 갔더니 고주망태가 된 남편이 경찰서에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사돈한텐 연락했어. 그래도 저러고 갈 순 없잖아. 엄마는 그 양반 번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지워버려. 깜빡한 거지. 보니까 있더라고. 대체 거긴 왜 찾아간 거래? 나한테 서운하다더라. 그만한 건물 줄 능력이 있었음 진작 좀 주지. 건물 안 줘서 자기가 이혼한 거 아니냐고. 어이, 참나. 의의가 없어서. 뭐? 미친 새끼.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오자마자 바닥에 널브러진 잘난 장남 일으켜 세우려고 용을 쓰시더니 안 되겠는지 경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요. 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대체 얘가 왜 너네 집을 찾아가? 제가 압니까? 얼른 데리고 가서 정신을 차리거든 냉수 한 사발 내주세요.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볼 사이입니까? 참나. 선웅아, 조선웅. 아니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양가 어른의 5년 만에 어색한 만남이 저는 끝이길 바랬는데 불행히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창피한 꼴을 보였으니 부끄러움을 알면 찾아오지 않겠거니 했는데 제가 전 남편을 과대평가한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집 앞에 찾아와 기다리는데 첫째와 둘째는 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학교로 가버리더라고요. 출근하려고 집을 나선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붙드는데 출근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길을 막아섰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는데 어쩐지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장인어른 하는 말씀이 그 건물 장인어른이 해준 게 아니라던데?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럼 대체 당신이 무슨 돈이 나서 그 건물을 샀느냔 말이야. 진짜 답답하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건물 산 돈에 출처를 자꾸 캐물어? 뭐 로또라도 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 로또 됐다. 로또 돼서 건물주 됐다. 이제 됐어?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당신이 로또가 됐다고? 로또 1등? 그래, 뭐 몇 회차에 얼마 받았는지 통장이라도 보여줘?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아주 꽉 막힌 도로에 있다가 뻥 뚫린 도로에 나온 것처럼 술술 잘 풀리더라.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너 싫다는 애들 핑계 대는 것도 좀 지치지 않아? 말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자꾸 친정에 찾아가 괜히 어깃장을 놓을까 걱정도 됐고 그게 아니면 뒤로 자기 재산 빼돌려 일군 거라고 계속 트집 잡을까 봐 솔직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알게 된들 어쩌겠어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모님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무섭다고 혹시라도 재산 노리고 저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권도 포기한 상황이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재산은 부모님께 가지 남편은 구경도 못하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부모님은 빨리 재혼이라도 해서 안전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계속 전 남편이 찾아올 것 같아 이사 준비도 하게 되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끈질기게도 쓸데없는 선물 공세는 지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경비실에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지 않고 혹시 다시 오거든 돌려주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너무 민폐인 거예요. 애기 엄마, 이건 물건이 쌓여 죽겠어.
이쪽도 저쪽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죄송해요, 아저씨. 그럼 아저씨가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되고 제가 줘봤자 버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없을 때 찾아오는 거라 제가 하지 말래도 별 수 없네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싫으면 스토커로 신고라도 해버려. 스토커요? 그게 되나요? 아이 그럼 당사자가 싫다는데 자꾸 찾아와 만나자고 하고 받고 싶지 않은 물건을 떠넘기는 것도 범죄야. 내가 우리 딸이 시달려봐서 아주 잘 알아. 그놈 스토커로 신고해버리면 접근 금지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문제에 경찰을 개입시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 덕에 바로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전 남편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후 지속되면 접근 금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그제야 좀 잦아들었는데 시기가 잘 맞아 그 틈을 타서 전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끼리 만나 상견례도 했고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죠. 게다가 원체 다정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 탓에 아이들과도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첫째는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둘째는 금세 아빠 소리를 할 만큼 사이가 가까워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찾아와 다짜고짜 물건 좀 전해달라는데 맡아도 되느냐고 말이죠. 지금 남편은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세상에 전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맡아주지 말고 돌려보내시라고 했더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부동산에 떡 버티고 앉았다는 거예요. 결국 퇴근에 부랴부랴 달려가니 부동산에 떡하니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절 보고 버선발로 반기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청아내미 왔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엊그제 내가 시골에서 꽃감을 가져오는데 네 생각이 나는 게 아니냐. 너 꽃감 좋아했잖아. 가져온 김에 너 좋아하던 김장아찌랑 반찬 몇 가지 쌌다. 네? 어머님이 왜요? 왜는 왜야. 우리 손주들 엄마고 그래도 얼마간 가족의 연을 가지고 살았는데 생각나는 거지. 어머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가족의 연으로 살았을 때 제 생일 한 번도 챙겨주지 않으셨던 분이 왜요? 설마 그 사람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오신 거고요? 아유, 내가 뭘 또 그런 것 때문에 왔을까?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응? 나오세요. 지금 사장님 퇴근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이분 찾아오시면 저한테 연락드릴 거 없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업무 방해죄? 그런 걸로 신고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 그래도 되나? 되죠. 이분 저랑 상관없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머,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너랑 상관이 없어? 선웅이랑 부부의 연은 다 했어도 네 자식들 할머니인데. 그 잘난 아드님께서 친권도 포기하고 가서 그쪽도 아빠라고 볼 수 없고 어머님도 할머니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어머님이라고 해드리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운 반찬통을 들어다 길가에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 나오더라고요. 자길 스토커로 신고하고 못 오게 하니 이젠 어머니를 동원하는 그 음흉한 속내가 아주 지긋지긋했죠.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말도 안 했지.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음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시지도 않았겠죠. 너무 속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식 일이 걸려서 그런다.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가 있겠냐마는 현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뭐라도 해보내야지 싶어서.
어머니 딸 시집 가는데 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설마 제가 어머니 딸 시집 가는데 얼마라도 쓸 것 같아서요? 제가요? 박색이라고 구박받다 바람나 어머님 아들한테 버림받은 제가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또 언제 너더러 박색이랬어? 그냥 우리 선웅이 인물이 좀 아깝다 그런 거지. 그러지 말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결국 닳고 변한다. 내가 정 같지도 않고 우리 선웅이도 정신 많이 차렸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얼굴 보면서 좋게 좋게 지내자. 응? 내가 이렇게 너 좋아하는 것도 많이 챙겨올게. 아, 제발 이것 좀 집어치우세요. 다짜고짜 길가에 놓인 반찬통을 들이미시는데 순간 전에 시어머니께 드린 반찬들이 생각나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반찬통이 죄다 밖으로 쏟아졌고 통이 깨졌는지 시꺼먼 간장 국물이 질질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간장을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발 이혼 좀 막아달라고 그 사람 생각 좀 바꿔달라고 찾아갔을 때 제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던 어머님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아까운 걸. 능력 없고 박색이 며느리 얻어 아들 아깝다 노래 부르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아까우세요? 당장에 돈 많은 새며느리 얻을 생각에 신이 나서 애들 데리고 제발 애아빠 마음 좀 바꾸게 도와달라던 제 사정은 남의 사정이라더니 이제와 한푼이 아쉬운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미 새로 가정 꾸린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돌아갈 생각도 어머님이랑 얼굴 보고 살 생각도 없으니까요. 뭐야? 너 선웅이가 너 새 살림 차릴 거다 말은 했다만 벌써 살림을 차렸단 거냐? 너 제정신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어디 친아빠가 눈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 새끼를 남의 새끼한테 새아빠를 붙여? 제가 뭐 억지로 했겠어요? 애들이 자기 버린 친아빠보다 새아빠가 좋다고 하니 한 거지. 어머니 아들은 이미 아빠 자격 탈락한 지 오래예요. 아무리 어머니나 그 사람이 바락해도 자격 상실한 지 오래라고요. 그래도 천륜이야. 어떻게 천륜을 끊어? 너 어떻게 애가 그러냐? 로또 돼서 이 건물도 네가 샀다며? 이혼할 때 집이며 차며 재산도 다 가져가 놓고 고작 네 신우 결혼하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못해요. 제가 그 사람 스토킹으로 신고한 건 못 들으셨나 본데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와서 횡포 부리시면 저 어머님도 신고해요. 다음에 어머님이 아니라 아줌마로 부를 테니까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아줌마 소리 듣고 싶으시면 어디 얼마든지 해보세요. 그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인물이 아깝다 전에 만나던 애들이 인물이 좋아 결혼을 얼마나 인물 좋은 애랑 하려나 했더니 저 수준이다. 아주 별별 소리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던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이번엔 전신우한테서 연락이 와 앓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전신우 아주 돌아가면서 트리플로 사람을 못 살게 구니 기가 막힌 것도 한두 번이지 소름이 끼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혼해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연락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언니, 잘 지내요? 소식 들었어요. 언니 되게 잘 나간다던데. 제 번호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려줘요? 아가씨, 아니 조연주 씨,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락 주고받을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저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그 부탁 들어주면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네? 저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결혼도 늦었잖아요. 제가 아쉬운 판에 그쪽에선 저 능력도 딸리고 모아둔 돈도 없다고 눈치 주는데 언니가 저 기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잡혀서 살면서 시집살이 할 것 같은데 저 혼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봤는데 TV,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조연주 씨가 아쉬운 결혼을 하게 돼서 눈치 보고 시집살이 할까봐 무서우니 뭐라도 체면치레 할 수 있게 혼수 좀 해달라 그거예요? 네, 언니 내가 해주면 진짜 평생 언니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막 명절마다 연락해서 선물 보내고 언니 생일에 진짜 좋은 걸로 보답할게요. 네?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거기 사거리 가전제품 거기서? 네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내가 직접 말하면 언니가 해줄 줄 알았어요. 피차 얼굴 보고 살 사이는 아니니까 제가 가서 결제해 놓을 테니 알아서 이름 대고 가져가세요. 신우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제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 고맙다 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 돈을 전 신우한테 쓰나요. 그냥 넘어가자니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면 골려줄까 저도 나름 머리 굴려본 겁니다. 10원 한 장도 아깝긴 했지만 이 정도는 써야 속이 풀릴 것 같아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딱 59,900원어치 썼어요. 번호도 바로 차단하려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궁금해서 뒀죠. 아니나 다를까 약속된 날짜에 불이 나게 전화가 오는데 뻔뻔하게 받았어요. 언니, 지금 나랑 장난해요? 뭐가요? 조연주 씨한테 딱 맞는 혼수 하나 장만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동 드릴이요? 전동 드릴이 어떻게 혼수해요? 필요할 것 같던데 자꾸 나사 하나 풀린 말만 하길래. 뭐? 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아이쿠 무서워라. 여전히 나사가 풀려있는 것 같은데 좀 조여요. 아, 조연주 씨가 그랬죠? 없이 시집가면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까고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쪽 어머님이랑 오빠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상식적으로 좀 살자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리고 나니 정말 짜릿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복수 하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함께 웃으면서도 그 정도 상식 없는 사람이 더 비상식적으로 나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만 상대하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닐 것 같다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전 남편이 상가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경찰서에 연행돼서 어쩔 수 없이 상가 주인으로 얼굴을 보여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갔고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는 꼴을 보니 또 술을 마신 것 같은데 체면도 버리고 비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저 꼴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웠죠. 역시 사람은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원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 어떻게 그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어. 나한테도 만회할 기회를 줘야지. 당신한테 줄 기회도 없고 주고 싶지도 않아. 저기, 앞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난동 부릴 때마다 제가 찾아와야 하나요? 저는 이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요. 전에 스토킹으로 신고도 했는데 이런 건 뭐 가중처벌 그런 거 없나요? 그러시면 한 번 더 신고하시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이, 내가 무슨 스토커야. 나 이 사람 남편이라고요. 남편은 무슨 남편? 바람나 처자식 버리고 도망칠 땐 언제고 당신이 그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어? 넌 또 뭐야? 하하, 우리 정한 엄마랑 새 살림 차렸다는 그 새끼네. 야, 너는 어떻게 나랑 살다 이런 놈이랑 재혼을 하냐? 이 쪽팔리게. 적어도 급이 맞아야 할 거 아니야, 급이. 이건 뭐 씹다 버린 껌도 아니고. 그 입 안 닥쳐? 당신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보다 나한텐 이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야. 감히 비교하기도 미안할 만큼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라고. 경찰관님,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뭐 모욕죄 그런 걸로 안 되나요?
저희 부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스토킹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넣었죠. 인사불성이 된 남편이라 아무래도 큰 처벌은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했지만 뭐든 상관없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위경련이 온 거예요. 결국 일도 쉬고 집에서 요양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온 거 아니겠어요? 자꾸 전 남편이 기웃거리는 통에 불안해 죽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특별히 위협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제 소유의 상가도 접근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신고하려고 하면 또 귀신같이 사라져버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상가 입주민들이 입을 모아 난동을 부리러 올까봐 불안해 못 살겠다고 난리였고 결국 근처 떡집에서 포장이 잘 된 떡 한 상자씩 사들고 입주민들을 찾아갔고요. 그런데 근처에서 작정하고 기다렸는지 부동산 사장님께 떡을 드리고 나오는데 제 손을 획 낚아채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 벗어나려고 했지만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전 남편을 제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강제로 차에 태우려는 걸 미친 듯이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버텼고 제 비명을 듣고 나온 부동산 사장님께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는지 차에 구겨 넣듯이 넣는 거예요. 조용히 타. 일 키우지 말고.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거 납치야. 알아? 납치면 뭐? 너만 잘 살겠다고? 나는 이 꼴이 됐는데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 애들 아빠는 나밖에 없어. 어디 감히 우리 애들한테 새 아빠를 붙여? 이제 와서 아빠인 척 굴지 마. 가증스러우니까. 나한테 시위라도 하는 거냐? 그딴 새끼랑 산다고 해서 내 질투심 유발시키려고? 너 작전 한번 좋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 성질 그만 돋구고 연극 적당히 해. 뭐 질투심? 너야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으니까 이제야 나한테 빌붙어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무슨 대단한 자식 사랑이라도 있는 애처가처럼 굴지 말라고. 역겨우니까. 뭐?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전 남편을 보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미쳤구나, 눈이 돌았구나 싶은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발버둥을 치니 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차에 세차게 내리치는데 순식간에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트렁크를 열어 골프채를 들고 나왔고 저를 향해 세게 휘둘렀죠. 차라리 죽어. 네 혼자 잘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아이 그만하세요. 아이씨 이거다. 이거 놓으라고. 죽어버려 그냥. 주변에서 아득히 비명과 발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행히 머지않아 경찰이 오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저는 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살갗이 찍히고 가벼운 뇌진탕, 전신 타박상 말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병원 진단서와 다수의 증언으로 전 남편을 납치 미수와 특수폭행으로 고소했고 전 남편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죠. 재판 도중 법정에 나온 시모가 저를 죽이려는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난동을 피워 쫓겨나기도 했어요. 누가 누굴 잡아먹는다는 건지 자기 아들 때문에 하마터면 엄마까지 잃을 뻔한 손주들은 보이지도 않은 거죠. 전 남편은 수감되었지만 혹시 몰라 친정도 이사했고 저도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절 위해 사무실도 이전해야겠다고 하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해주었어요. 제가 많이 다친 것이 전 남편에 의한 것이란 걸 알고 아들들의 분노만 더 키웠고 앞으로 제 아빠를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만한 폭력성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인물값이든 뭐든 결혼도 안 했겠죠. 연애도 하고 10년을 부부로 살았으니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죠. 가진 것 없이 탐욕에 미친 사람의 실행력이 그렇게 무서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엊그제 앞으로 5년 후에는 어쩌나 막연히 먼 미래를 걱정하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첫째 아들이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땐 나도 어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땐 내가 지켜줄게. 언제 그렇게 컸는지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저보다 키가 큰 아들을 보니 그렇게 듬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둘째 아들과 남편도 나서서 서로 저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 옆에 그렇게 듬직한 남자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그쪽에서 싸움을 걸어오면 2번, 3번 계속 부딪혀 봐야겠죠. 인물 좋은 사람이 성품 좋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야 재수없이 인물만 좋은 사람에 걸려 이 수모를 겪었지만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